이쌤이랑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나형 2번 풀이와 미분계수와 도함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는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0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먼저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fx를 미분을 하죠.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7. 그러면 여기 0에서의 미분계수는 도함수에 0을 대입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0을 대입하면 7이 되어서 정답은 4번 7 찾아주시면 됩니다. 앞선 문제와 관련한 개념인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바르게 정리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미분계수부터 정리를 해보면 미분계수의 다른 말은 우리 순간 변화율이에요. 순간 변화율,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얼마만큼 변하는지 그 순간의 찰나를 보고 싶은 건데, 그러면은 순간의 찰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기 전에 두 점 사이의 변화율을 의미하는 평균 변화율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평균 변화율이란 같은 말로, 즉 속력, 움직이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평균 속력, 같은 맥락에서 사용이 되는데,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했죠? 이동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거리와 시간의 비가 평균 속력이었어요. 즉 평균 변화율도 마찬가지로 두 점 사이에 대한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b가 평균 변화율인데, 그래프로 정리를 해보면 그래프에서 x축과 y축이 있죠. 이 좌표 평면에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그래프 y는 fx가 있어요. 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 한 점은 a점, 다른 점을 b점, a점에서의 함수값 A가 되고 다른 점에서의 함수값은 FB가 되죠. 그때 A에서 B만큼 X가 이동할 때 Y값이 얼마만큼 변하는지 그것을 구하는 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이때 우리가 짚고 정리해야 할 용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X가 A에서 B만큼 변화했죠. 이 X의 변화량, 즉 X의 증가량을 우리는 델타 X, X의 증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마찬가지로 X가 이만큼 변할 때 Y도 똑같이 변하고 있어요. Y도 변하는 Y의 변화량을 델타 Y에서 Y의 증분이라고 정리를 해요. 그러면 델타 X는 식으로 정리하면 B에서 A를 뺀 건데, 델타 Y는 마찬가지로 B에서 A를 뺀 값이 델타 Y예요. 델타 X를 우리는 X의 증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델타 Y는 Y의 증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가 이만큼 변할 때 Y는 얼마만큼 변하니? 라는 것이니까 평균 변화율은 X 증가량, X의 증분과 Y의 증분의 B예요. X가 이만큼 변할 때 Y는 얼마나 변하니? 두 점 사이의 변화율을 의미하는데, 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즉 직선의 기울기구나. 직선이라 함은 A점과 B점을 잇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가 되는구나 라고도 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고요. 우리 증분 델타 x를 b-a라고 바꿔 쓰고 델타 y를 fb-fa라고 바꿔 쓸 수 있죠. 그때 델타 x는 b-a인데 사실 b는 a에서 델타 x만큼 이동했을 때 b가 나오죠. 그래서 b는 a에서 델타 x만큼 이동한 값이 b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b 대신에 a 플러스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해 본다면 뒤에 있는 마이너스 a와 계산이 되면 무엇만 남아요? 델타 x만 남아요. b는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죠? a 플러스 델타 x라고 바꿨었고 a는 그대로 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 식도 중요하니까 우리 이 식을 잘 기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즉 단 이 식은 어떻게 나왔다? b는 a에서 델타만큼 더한 값이라고 우리 해석을 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식이 정리될 수 있다 라고 우리 평균 변화율을 정리를 해줄 수 있어요.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럼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 즉 순간 변화율이란 델타 x가 0, 숫자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존재하면 우리는 그 극한값을 미분계수라고 한다. 그러면은 왜 델타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하는 거죠? 순간에서의 변화량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0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예요. 그래프로 살펴볼게요. 그래프 A점과 B점 사이의 변화율을 우리는 델타 x라고 했어요. 델타 x가 0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즉 A와 B 사이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즉 B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B점이 A점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보면 B가 점점 A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있을 수 있고 점점 가까워져서 A점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A점으로 점점 가까워질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기하학적 의미는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는 두 점 사이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였으니까 이렇게 평균 A와 B점의 평균 변화율은 이랬었지만
B가 점점 어디에 오면서 A에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A점에서 접하게 되는 접선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식으로 이게 기하학적 의미,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거를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했어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그럼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구했죠? 평균 변화율식 위에 있어요. 자, 델타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얘기는 델타에 대한 식으로 바꿔 델타 x에 대한 식으로 바꿔 써주면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이것을 델타 x로 나눠주는 건데, 그때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의미 리미트 써서 델타 x가 0으로 가까워진다. 이것의 극한값 이것의 극한값이 존재하면이에요. 존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극한값이 존재하면 극한값을 우리 미분 계수라고 정리를 해요. 계수. 그때 우리 미분계수의 기호로 어떤 점에서의 미분계수, 어떤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A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럼 A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프라임 붙여서 F 프라임 A를 우리는 A점에서의 Y는 fx의 함수의 어떤 점에서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해요. 다시 식을 예쁘게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자, 미분계수란 함수 y는 fx의 x는 a에서 f 프라임 a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a는 델타 x가 너무 쓰기 복잡하니까 좀 더 간단한 식으로 바꿀게요. 우리 b를 임의의 x라고 바꿨으면 이 x가 점점 어디로 가는 것과 같아요? x의 값은 a에서 변화량 x 플러스 a에서 x의 변화량 델타 x만큼 더한 값이 임의의 x라고 한다면 델타 x는 델타 x는 x-a라고 다시 정리를 해줄 수 있어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즉 뭐와 같다? 이거이면 x가 a로 가는 것과 같아지겠죠. 얘가 0으로 가려면 x는 움직이는 변수 x는 a로 가야 이 전체식이 0이 되기 때문에 x는 a로 갈 때 델타 x를 x-a라고 바꿔 써주고, 그러면은 위에 a 플러스 델타 x는 x가 되겠죠? 이렇게 식을 바꿔 써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간 두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구했지만 그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가 우리는 궁금해서 이렇게 리미트, 극한값의 개념을 가져와서 우리 미분계수를 정의를 해보았어요.
이때 미분 가능하다라는 개념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 미분 가능하다. 미분계수가 나오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함수 y는 fx에 대하여 x는 a에서 미분계수 f'a가 존재할 때 극한값이 존재할 때예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할 때 fx는 x는 a에서 뭐하다? 미분 가능하다 라고 우리 얘기를 해요. 즉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그럼 미분계수 정리했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개념까지 우리 정리했어요. 그 다음으로 도함수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도함수란 말 그대로 함수예요. 함수, 도함수란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y는 fx의 미분 가능한 모든 x에 대하여 미분계수 미분 가능한 모든 x에 대해서는 그 점에서의 무엇이 존재해요? 미분계수가 존재해요. 그래서 미분계수 f'x로 대응시키면 즉 미분 가능한 모든 x가 있어요. 집합이니까 대문자로 쓸게요. 정의역은 미분 가능한 모든 x에 대해서 도메인을 우리 x가 갖는 미분계수로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 함수를 우리 무엇이라고 하냐면 f'x 즉 도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함수라 함은 정의역과 공역에 하나씩 대응이 될 때, 즉 모든 x에 대하여 그 모든 x가 공역에 있는 한 점에 대응이 되는 것을 우리 함수라고 정의를 하죠. 그럼 미분 가능한 모든 x들에 대하여서 하나의 미분계수가 존재하니까 이건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점 뭐 이렇게 있다면 같은 미분계수로도 갈 수가 있죠. 이것을 다 포함해서 새로운 함수가 정의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도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f'이라고 정의를 해서 미분 가능한 모든 x들에 대해서 어디로 대응시켜요? 그 x들에 대한 미분계수로 대응시키는 이 함수를 우리는 도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도함수는 일반적으로 x라고 쓸게요. 미분계수는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서 f'A 한 점, 일정한 점을 대입을 했는데 함수라 함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x라고 표현을 하면 f'x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었죠. 그래서 x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x에서 델타 x 마이너스 이것을 우리 도함수라고 한다. 쉽죠? 도함수의 기호로는 f'x 또는 y의 프라임 또는
이 D는 델타의 소문자로서 극한을 의미해요. 미분계수. 그래서 델타 X에서의 Y의 X에서 F를 미분한 값, 이것을 우리 기호라고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차이가 뭐예요? 미분계수는 한 점에서의 미분 가능할 때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고, 도함수란 그런 모든 x들을 다 모아서 함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x들을 각각의 미분계수로 대응시키는 그것 자체를 도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함수라 함은, 함수가 좋은 점은 뭐예요? 함수 하나를 알면 거기에 x값을 대입만 시키면 우리는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도함수를 알면 그 함수 정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한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도함수의 의미는 그렇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도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매번 이렇게 어렵게 극한값을 구할 건가요? 모든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x 플러스 델타 x 넣고 해가지고 극한값을 매번 구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함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함수를 쉽게 구하면 미분계수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그러면 도함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 첫 번째, fx가 x의 n제곱 꼴이에요. 이때 n은 양의 정수인 꼴일 때 이거이면 도함수는 n은 그대로 정수배 곱하기 x의 n에서 n제곱에서 하나 빼준 n-1 제곱이 되더라. 증명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두 번째, fx는 상수함수예요. c는 상수. 생각을 해보면 상수함수라 함은 변화율이 어때요? 없어요. x가 이만큼 변한다고 해서 델타 x가 이만큼이라고 해서 y의 변화율은 어때요? y의 변화율은 0이니까 늘 상수함수인 경우에 도함수는 어떤 점에서든지 0이라는 도함수를 갖게 됩니다. 예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예제예요. x는 7제곱이니까 첫 번째 7은 그대로 내려오고 x에 7에서 1 뺀 6제곱이 x 7제곱의 도함수가 되고요. 두 번째는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어떤 상수가 되든지 간에 도함수는 0이에요. 즉 변화율이 없어요. 변화율이 항상 0이다. 우리가 다루는 함수,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순하게 단항식으로만 주어져 있지 않아요. 함수는 다항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구하고 싶은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함수의 실수배, 합, 차의 미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함수가 있어요. 두 함수 fx, gx가 미분 가능할 때 첫 번째, 상수배 되어 있는 함수에 대한 미분은 상수배는 그대로 유지되고 뒤에 함수만 미분해주면 되더라. 이때 c는 우리 상수. 두 번째, 두 함수에 대한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 전체의 함수를 미분하고 싶으면
각각 함수를 미분해서 더하면 되더라. 세 번째, 두 함수에 차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전체를 미분하고 싶어요. 그럴 때 마찬가지로 각각 모든 함수를 미분해서 그대로 빼주면 되더라. 즉, 상수배는 유지, 더하기 유지, 빼기 유지. 즉, 우리 함수만 뭐 하면 되겠더라? 함수만 미분을 해주면 되겠더라. 예제를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세 개의 함수가 빼고 더하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 개의 함수라 함은 3x제곱 하나의 함수, 그리고 2x 하나의 함수, 3 상수함수 하나의 함수. 이게 서로 빼고 더해져 있을 때 얘를 미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죠? 빼기와 더하기는 유지되어 있지만 각각의 함수를 미분해주면 됐는데 3x제곱을 미분한다라는 얘기는 상수배가 있네 앞에. 그때 상수배는 유지, 그리고 x제곱을 미분하면 2의 x, 2에서 1 빼면 1 제곱이니까 1 안 써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x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앞에 상수배 유지, x 미분해주면 1. 왜냐면 1 떨어지고 x의 0제곱인데 x의 0제곱은 1이기 때문에 안 써주죠. 그래서 1, 상수함수는 항상 0. 그래서 따라서 도함수를 정리해보면 6x-2라고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하나씩 계속 미분하고 빼기, 더하기 유지해주고 상수배 그대로 유지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2분의 1 곱하기 4x제곱 미분하면 4 떨어지고 x의 세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2 유지되고 x 세제곱 미분하면 곱하기 3x, 3에서 1 빼준 2제곱이 남고 플러스 6x 미분하면 6만 남게 되어서 예쁘게 정리하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이라는 도함수를 갖게 됩니다. 앞에서는 함수들끼리의 덧셈과 합과 차, 그리고 상수곱이 되어 있을 때 미분법을 알아봤는데, 그럼 함수끼리 곱셈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미분할까? 라는 얘기예요. 두 함수 fx, gx가 미분 가능할 때 곱해져 있는 함수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두 개씩 하나씩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미분하고 어떻게 한다? 더하기를 해주면 곱의 미분법을 할 수 있다. 이거 증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도함수를 구한다라는 얘기는 곱해져 있는 두 함수를 미분한다라는 얘기는 앞에 거 먼저 미분, 3x 플러스 1에 이걸 미분하고 뒤에 건 그대로 곱해주고 더하기였죠.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이번엔 뒤에 거 미분해주면 되더라. 그럼 미분을 정리해주면은 3x 플러스 1, 이 함수를 미분하면은 3만 남고 뒤에 4x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되고 3x 플러스 1 그리고 4x 마이너스 1 미분해주면 4만 남게 되어서
위 식을 정리해주면은 4, 3, 12x 마이너스 3 플러스 4, 3, 12x 플러스 4 따라서 24x 플러스 1이라고 예쁘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 미분하고 그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은 1이라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만 남고 그대로 써준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2가 되네요. 정리를 해줄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더하기 뒤에 정리를 해주면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가 돼서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러면 두 번째 도함수는 두 번째 도함수는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찾아줄 수 있어요. 이제 미분계수부터 도함수까지 그리고 도함수를 쉽게 구하는 법까지 우리 정리를 해보았는데 미분계수를 구하려면 도함수를 쉽게 구해야 되고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정리했던 그대로 그냥 계산해주면 돼요. 증명을 따로 하지 않은 이유는 증명까지 굳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증명은 하지 않았고 이렇게 기본적인 도함수에 대한 계산까지 잘 알고 있으면 우리 쉽게 앞에 문제와 같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고생하셨어요.